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이 전면적인 집단 사직에 돌입한 지 닷새째. 의료 현장의 부담이 점점 커지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이 의료계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당국은 의대 증원 절차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보건의료재난경보의 최고 단계, 심각이 발령됐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대책은 진료 차질을 막는 겁니다.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 휴일 근무를 최대한 늘리고 중증 위급 환자의 이송을 조율하는 광역 응급상황실도 다음 달 초 4곳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범 실시 중인 비대면 진료도 임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당국도 첫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을 올린 게시자를 쫓고 있습니다. 서부지검도 검경합동실무협의회를 열어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 절차는 일정대로 추진했습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4일까지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하시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자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해온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관련 반도체 업계도 크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매출 29.5조 원, 순이익 16.4조 원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순이익률만 무려 55.6%, 1년 전 분기 매출보다 265%, 총이익은 769%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에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16.4%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9천억 달러로 뛰면서 하루 만에 우리 돈 약 361조 원이 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역사상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기업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아마존까지 제치고 순식간에 시가총액 순위 3위로 올라갔습니다. AI 산업을 비롯한 그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강하게 발표를 하면서 매수세가 쏠리면서 상승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즉 AI를 가동하는 데 필수적인 칩을 설계하는 곳으로 최근 관련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MD가 10.69% 오르는 등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다우지수는 1.18% 올라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했고 우량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1%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코스피는 어제보다 3.43포인트 오른 2,667.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면 삼성전자 등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의 강세를 곧바로 따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건설에 4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영건설은 당장의 운영 자금을 마련했지만 보유 자산 매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연 4.6% 금리로 필요할 때마다 받아 쓰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입니다. 태영건설이 상환에 실패할 경우 손실은 시중은행이 분담하게 됩니다. 태영건설이 이행해야 될 약속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채권단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부합하는.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은 추가 지원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형그룹이 자산 매각을 마치는 대로 즉시 추가 지원금을 되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태형이 내놓은 매물의 가치입니다. 핵심 자산인 에코비트의 경우 태형 측은 3조 원가량을 기대했지만 현재 시장 가격은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여파로 골프장 두 곳은 매각 대신 유동화를 통해 1,40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많은 자산들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기가 쉽진 않다. 추가적인 자구 노력도 내놓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형건설 PF 사업장 59곳 역시 아직 단 한 곳도 처리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2조 원대 최대 사업장인 마곡 원 웨스트의 경우 80% 공사를 완료했지만 추가 공사비 3,700억 원이 필요합니다. PF 대주단은 워크아웃 등을 고려해 당초 연 9.5%의 높은 대출 이자를 제시한 반면 사업단은 선 매입이 완료된 사실상 무위험 사업장이라며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주단이 제시한 각 PF 사업장의 처리 방안 마감 기일은 2월 25일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일부 구간에서 오늘부터 영업 시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개통 상황에 맞춰서 최종 점검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부는 안전성과 함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TX 열차가 속도를 내며 터널을 지나갑니다. 평균 시속 101km. 수서를 출발해 중간역을 들러 동탄역까지 34.9km를 약 19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오늘 운행은 GTX-A 노선 일부 구간의 영업 시운전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0일 개통 운행을 목표로 운전과 영업 두 개 분야의 총 45개 항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영업 시운전의 목적은 열차 운행 스케줄 및 영업 설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비상 대응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화재나 탈선, 테러 등의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교통약자와 일반 국민 300명이 참여하는 안전 점검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지하철의 3배 속도로 수서와 동탄을 19분, 오는 6월 구성역이 개통되면 21분 만에 오가게 됩니다. 같은 거리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버스 90분, 승용차 70분가량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게 됩니다. 다만 요금이 사업성의 관건입니다. 최종 요금은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 서울 지하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편도 4,000원대 요금안이 유력합니다. 지금 광역버스가 한 3,000원 넘어 하잖아요. 시간 비용하고 따지면 거의 못할 정도로 비싼 요금은 아니다라는 것이. 정부는 개통 이후에도 혼잡도와 이용객의 혼선 등에 대비해 역마다 안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증거로 미사일 파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북한에 대한 제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윤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미사일 파편 사진입니다. 사람 몸통만한 크기의 철판으로 우크라이나는 이 파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난해 12월부터 화성 11형 20여 발을 발사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Унаслідок ворожих прильотів загинули щонайменше 24 мирні жителі, ще більше 100 цивільних отримали тяжкі поранення. Серед іншого, встановлюються логістичні маршрути постачання озброєння КНДР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화성 11형은 이른바 독사로 불리는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구소련제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는 170km에 달합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라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번 주말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대북 제재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로 북한산 무기를 옮기는 데 관여한 해운업체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고 유럽연합도 24일 발표할 대러시아 제재에 처음으로 북한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고해진 북러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자신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도발 수위 역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미국에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질서의 이제 중심축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보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신감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강해졌고, 발발 2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확인된 민간인 사상자 3만 400여 명 중 91%가 포탄과 미사일에 의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